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생명은 위험에 빠집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탈수 상태인 노인의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6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50대 이상이라면,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단 몇 분 투자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을 돌봐온 김동민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이 맞닥뜨리게 될 아주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더운 여름날 부채질을 하며 앉아 계시는 할머니께 물을 권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물? 아니야, 괜찮아. 목 안 말라.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걸 그냥 개인의 취향이나 습관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년기 수분 섭취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과 노인의 몸은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65세가 지나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현저히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목말라라고 금방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마치 화재 경보기에 배터리가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둘째, 신장의 요농축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정수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소중한 수분을 재활용하는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셋째,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내 수분 저장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물탱크 역할을 하는데 이 물탱크가 작아지니까 조금만 수분 섭취가 부족해도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실까요? 2023년 발표된 국제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일반 노인분들 중에서도 무려 24%가 탈수 상태였고요. 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34%나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19%가 탈수 상태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작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수분 섭취 기준 보고서를 보면 노년층은 음식과 음료 섭취 패턴의 변화, 약물 복용,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쉽게 부족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에 실제로 순수한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점심때 국물, 저녁에 차 한 잔, 이게 전부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작고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우니까 저녁 이후로는 아예 수분 섭취를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물 좀 덜 마시는 것뿐인데 뭐 그리 심각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분들의 수분 섭취가 단순히 생활의 편이나 개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의학적 이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의 오늘이고 우리 자신의 내일이니까요. 손자가 할머니께 물을 건네는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 부족이 노인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인분들이 왜 수분 부족에 취약한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탈수라고 하면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극한 상황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탈수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동시에 훨씬 더 위험한 문제입니다. 탈수는 단순히 목마름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실제 연구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혈청 삼투질 농도라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 혈액이 얼마나 진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청 삼투질 농도가 높을수록, 즉 혈액이 진할수록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혈청 삼투질 농도라는 혈액의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278 정도일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고, 이 수치에서 벗어날수록 위험도가 치솟았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삼투 탈수 상태에 있는 노인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병원 내에서 사망할 위험이 무려 6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6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는 흡연이 폐암 위험을 높이는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건강의 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탈수 역시 그만큼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라는 뜻이에요. 더욱 구체적인 생존율 데이터도 있습니다. 탈수를 주된 진단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30일 이내에 17%가 사망했고 1년 이내에는 44%가 사망했습니다. 반면 탈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30일 내 사망률이 7%, 1년 내 사망률이 25%였습니다. 이는 탈수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입원 환자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온열 질환으로 4,526건의 환자가 발생했고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노인분들이 이렇게 탈수에 취약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생리적 변화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먼저 노인분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소변으로 수분을 많이 잃게 되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뇨제 성분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심장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인지기능의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는 물 마시는 것을 자주 깜빡하게 되고 갈증을 느끼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탈수가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인지기능이 더욱 떨어지고 물을 마셔야 한다는 판단력도 함께 흐려집니다. 결국 더욱 심한 탈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탈수의 초기 증상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며 어지럼증을 느끼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노인분들에게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여겨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더 진행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미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노인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수분 부족까지 겹치면 열사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2018년 폭염 때 고령층 사망률이 높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위험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이런 치명적인 결과들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어르신의 수분 섭취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설령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좀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탈수로 실려온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탈수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각한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노인분들의 수분 부족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학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탈수가 노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하루에 8잔 마시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분들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다르고 개인마다 건강 상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검증된 권장 섭취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수분 섭취 기준을 보면 7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음식을 통해 약 0.8리터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기에 액체 형태로 추가로 1.0리터를 보충하면 됩니다. 즉, 총 수분 섭취량은 하루 약 1.6리터에서 2.0리터가 적정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유럽 임상영양대사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노년 남성은 하루 2.0리터, 여성은 1.6리터의 총 수분 섭취를 최소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은 갈증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면 이미 늦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마치 연료 경고등이 켜진 후에 주유소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권장하는 방법은 1회에 200ml씩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200ml는 일반적인 컵 한 잔 정도의 양이에요. 이를 하루 일과에 맞춰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 한 잔,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1.2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식사를 통한 수분 섭취까지 더하면 적정량에 도달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2~3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마시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수분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수분 상태에서는 소변이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만약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띈다면 수분 부족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거의 무색에 가깝다면 수분 섭취가 과도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노인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과도한 수분 섭취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으로 뇌부종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시간당 1.4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모든 노인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수분을 섭취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심부전 환자의 경우 과도한 수분 섭취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성 심부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과도한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경화 환자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염분 제한이 우선이고 수분 제한은 심한 저나트륨 혈증이 있을 때만 고려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로 제한하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개별적인 수분 섭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분들은 어떻게 수분 섭취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루틴화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뉴스를 볼 때 한 잔, 점심 준비를 하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의 특정 행동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알람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2~3시간마다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을 방문할 때마다 물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물병이나 컵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물을 마시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개선해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차가운 물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준비해 드리면 더 쉽게 마실 수 있어요. 맛이 없어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레몬 조각을 넣거나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인공감 미료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여름철에는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도 탈수는 일어날 수 있어요. 땀으로 수분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건조함도 수분 손실을 증가시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물병을 휴대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전해질 균형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물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야 해요. 이온 음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당분 함량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인분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분들의 수분 섭취가 왜 중요한지, 탈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물 한 컵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도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복잡한 운동법도 아닌 바로 물 한 컵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의 몸은 갈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으며 신장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처럼 목마르면 마시지 뭐라는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고 더 계획적이고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만성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온몸에 무력감을 가져다 주며 인지 기능을 흐리게 만듭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 응급실로 이어지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시간 200ml씩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내 하루 물 처방을 정하세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언제, 얼마나 마실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와 연결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메모지에 적어두거나 휴대폰 알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소변 색깔 체크를 습관화하세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색을 확인해 보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 진한 색이면 더 마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세요. 혼자서는 습관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들이 어르신의 수분 섭취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어머니 물 드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분은 미지근한 물을, 어떤 분은 보리차를, 어떤 분은 레몬이 들어간 물을 좋아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완벽한 방법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더 중요해요. 다섯 번째,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심장병, 신장병, 간 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배우는 이 지식은 언젠가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이기도 해요. 지금 실천하는 습관들이 20년, 30년 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또한 이는 의료비 전략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탈수로 인한 응급실 방문, 입원 치료, 합병증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식욕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고 머리가 맑아져요.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관심과 실천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억해 주세요. 매일 어르신께 물 한 잔 권해 드리는 것, 수분 섭취를 챙겨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실질적인 형태입니다. 값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이벤트보다 훨씬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이것이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잔이라도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노인의 수분 섭취, 이것은 건강한 노후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 투자의 시작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5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알찬 건강 정보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물 챙겨 드릴게요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동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일상 함께 만들어가요.